바이오 앤 에너지 메가트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 미국 대선 영향에 따른 바이오 전망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1월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앞으로 투자의 기회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차홍선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에너지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에너지 기업에서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기업들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 급등하는 걸 다 투자자들은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는데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뭐 템버거 한 10배 가시는, 그러니까 1억 투자하면은 한 10억 원 되는 기업들. 근데 뭐 보시면 이제 그런 기업들 많이 찾으시는데,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그러니까 짧게 보면은 뭐 1년에 그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1년에 30배도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1년에 30배나 올라갔는데, 옛날에 과거에는 10배의 개념이 뭐냐면은 템버거의 개념이 이렇게 혁명기가 아닐 때도 이제 10배를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혁명기에 들어간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에너지 기업들 중에서 케미칼 에너지 쪽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포스코 퓨처엠 그림 하나 이제 보시면 좋은데, 요즘 최근에 보면은 혁명처럼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1년에 보면은 30배 이렇게 와요. 포스코 퓨처엠은 올라갔지만은 길게 보면은 20년 정도 보면은 이게 1000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미국의 테슬라가 10년 동안에 600배가 올라, 월간 기준으로, 일간으로는 750배, 월간 기준으로 보면 저점 대비 보면은 600배가 올라갔거든요. 예를 들면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그러면 1억 원을 투자했으면 1000억 원이 됐다 이런 소리인 거죠. 그러면 테슬라는 1억 원 투자했으면 600억 원이 됐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그 2000배가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그 다음에 AI 이런 데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00배가 올라갔는데, 이 기업이 세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그러니까 시대의 환경 변화에 참 적응을 잘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지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 전체가 CO2로 온실 효과 때문에 이 온도를 낮춰야 된다는 급박함, 인류가 1.5도씨가 올라가면은 인류가 30%가 멸종될 수 있다는 그런 급박함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에너지 자원들이 중동 지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독과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과점을 깨야 되겠다는 이런 평등의식, 이런 것들이 좌우되면서 예를 들면 휘발유차, 경유차를 대체하는 전기차, 이제 말하자면 수소 트럭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혁명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는 새로운 시장도 창출하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ESG 경영이 중요한데 퓨처인 같은 경우는 원래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주가 측면에서는 거버먼트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ES를 통해서 인바이러먼트, 환경을 친환경 쪽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한 사례인데, 이 거버먼트가 중요해요. 이제 지배 구조라든지 주주 구성이 중요해요.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홀딩스 산하에서 굉장히 이렇게 내화물 기업에서 출발해서 음극재, 양극재로 진출하면서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물적 분할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가면서 그 기업 구조가 예를 들면 캐시카우에서 그다음 성장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버먼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표적인 기업이 한국 포스코 퓨처엠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ESG 경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미래에는 뭘 봐야 되는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롯데케미칼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한 10년 동안에 20조 원에서 22조 원의 박스권에 갇혀가 있었어요. 그런데 2030년에 보시면은 이 계획상에, IR 자료에 계획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조 되는 23조 되는 기업이 50조 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5조 되는 이런 매출액을 절반 이상 매출액을 도대체 2030년까지 밖에 하면 6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뭘로 채울 것인가. 다른 화학 기업들도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다들 이런 극격변기, 혁명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 분야를 나누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그런 기존 제품을 고부가로 만들겠다. 뭐냐면은 뭐 태양광 EVA 소재라든지 이런 뭐 의료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뭐 엔지니어링 컴파운드 예를 들면 전기차 되면 가벼워야 되잖아요. 경량화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메셀로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건축용 첨가제인데 고부가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분야가 참 중요해요. 뭐냐면은 그 CO2 때문에 지금 온실 효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은 뭐냐면은 플라스틱은 이런 폐기물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50년 동안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런 해양이라든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수거해서 리사이클 하자. 두 번째는 아예 원래 석유에서 출발한 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아예 녹여버리자. 녹여버려서 새로운 합사를 만들자. 이런 구조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플라스틱 자체도 그러니까 석유에서 만들면 CO2가 분출되잖아요. 근데 CO2를 이미 썼던 뭐 옥수수나 사탕수수에서 플라스틱을 만들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측편에 보시면은 아예 플라스틱이 이게 흔히들 보면은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가벼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예 분해됐으면 좋겠다. 분해되는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분야는 뭡니까? 예를 들면 전기차 분야. 그러니까 화학들이 이제 합성을 잘하다 보니까 이런 여기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동박을 중심으로 발달됐는데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액 중에 들어가는 소재를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됐건 IRA를 통해서 미국 위주로 판을 짜겠다는 거기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은 수혜를 볼 거라고 봐요. 그다음 수소 같은 경우도 보면은 킬로그램당 1달러까지 미국은 내려가겠다는 거죠. 1달러 가면 미국은 과연 혁명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에서도 혁명이 일어나는데 수소 충전소, 그다음에 수소 생산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소 쪽으로 이게 이동 쪽으로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롯데케미칼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버먼트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들, 물적 분할을 많이 안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의 혁명, 그다음에 수송용 쪽의 혁명, 전기의 혁명을 일으킨 이런 기업들을 제가 볼 때 관심 있게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주가도 큰 폭으로 제가 볼 때 관심사 두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 쪽 이야기 해볼게요. 강혜경 고문님, 미국 대선 영향에 따라서 2024년에 바이오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2024년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 키워드를 생각을 해보면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 그리고 이제 당뇨 비만 치료제, 그리고 감염병 치료제, 그리고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거를 산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헬스를 좀 관심 갖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 대선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미국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지지율이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좀 언급하는 내용들을 바이오 관련해서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들어서 발언에 대해서 이제 좀 검토를 해보면 바이오 제조를 미국에서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보험과 관련한 이런 개혁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마약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언급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러면 이제 바이오 제조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20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이때 바이오 제조와 관련한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연결이 되지 못했고요. 2022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행정부에서 바이오 제조 관련한 그 행정명령이 이제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른데 그래서 이 부분이 2020년도에 이제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부분들을 더 강조하면서 지금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있어서는 아두카
아두카누맙은 보험급여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레카네맙이 7월에 미국 FDA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그 보험급여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 앞으로 올해 이제 내년에는 더 2024년도에는 매출액이 큰 폭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레카네맙에서 도나네맙 지금 내년에 승인 관련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형 변경 이런 부분들이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거고요. 그다음에 비만과 관련해서는 올해 정말 많이 얘기 들으셨죠. 위고비, 마운지아로 관련한 내용들. 그래서 당뇨뿐만이 아니라 비만, 심혈관계 이런 효능에도 있다라는 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근데 내년이 이제 2024년도가 되면 여기에 있어서는 보험 급여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허가를 받은 약들이 매출액이 얼마만큼 이제 더 증가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항암에 있어서도 ADC 이런 부분이 2023년도에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또 이런 부분이 이어져서 항암,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연결돼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곧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들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같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항암, 그다음에 당뇨 비만,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 관심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에 대한 영향을 조금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앞서 이제 핵심 키워드와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은 주가가 급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크게 탄력을 받기는 어렵고 횡보하면서 약간 박스권 안에 묻힐 수 있다. 대선 토론의 주요 이슈는 늘 약간이나 아니면은 의료보험 그 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늘 토론 주제로 절대 빠진 역사가 없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그래서 대선이 열리는 11월 이전까지는 토론회에서 이런 것이 거론될 때마다 빅파마들은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에 열리다 보니까 빅파마는 매출액이 있으면서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전략들을 내놓고요. 그다음 매출액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지금 저희 이런 거 잘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이런 발표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거래가 있겠죠. 그럼 기술, 기업 인수가 있을 수 있고요. 기술, 바이오테크 입장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2023년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질병으로 보게 되면 항암 그리고 면역과 관련한 이런 질환이 관심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항체 약물 접합제 ADC죠. 그다음에 저분자 화합물 그리고 항체 이런 순으로 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이어질 건데요. 그래서 2023년도에 파이자가 시즌을 인수한 거 그리고 머크가 다이치상교와 이 ADC 관련한 그 공동 약물 개발하는 이런 협약을 맺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할 수 있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모더나가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유를 보게 되면은 머크의 키트루다 이제 면역 항암제로서 가장 많이 세계에서 팔리는 약인데요. 이 키트루다와 함께 병용 투여에 있어서 이 피부암의 환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는데 여기서 재발과 이 사망률을 많이 낮추는 40% 이상까지 낮추는 이런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더나가 이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머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더나하고 이러이러한 연구합니다. 암백신 같이 연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웅선 대표 그리고 강일경 제약시장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